안녕하세요. 상 받고 다시 진주 도착했습니다. 제 상은 아니고 저희 친형도 주식을 하는데 사정이 있어 상을 못 받으러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냉면 봐봤습니다. 저한테도 익숙한 상장이네요. 이번 1000만원 리그에서 4등이라서 상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이걸 핑계로 서울에서 친구 만나고 놀고 왔습니다.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이 와서 살짝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좀 당당하네요. 대리수상인 이상. 투자대회가 끝나면 금감원에서 수상자의 거래 기록을 모두 조사하는데 여기서 투자대회 간 주의해야 될 사항을 영상 끝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주식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돈을 빨리 불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북한 관련 영상에서 북한은 항상 도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때면 그리고 정례적인 이슈를 앞두고 있으면 사서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북한이 도발하면 팔고 또 도발한 날에는 꼭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소량 또 사놓고 또 잠잠해지면 또 사고 팔고 그 반복이었죠. 이게 목돈을 넣고 그냥 그 돈을 계속 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드머니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 결국에는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대학생 때 자기 힘으로 이렇게 벌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알바 월급이 해봤자 50에서 100 수준이었으니까요. 또 시드머니에 따라서 불어나는 속도도 빠르니까 온갖 절약을 다 하면서 모았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 은행 이자에 비해서는 아주 빠르게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촬영했는데 그중 일부 파일이 백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 찍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서울의 좋은 풍경들, 배경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을 빨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 관련주를 아쉬워서 추격 매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에 푼돈 벌어보려고 들어간 적도 있었고, 잘 모르는 데 투자해서 많은 돈을 날린 적도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솔직히 한 번쯤은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딴에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많이 투자해봤는데 결과는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태가 다행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런 유혹에 휘둘려서 만약에 큰 돈까지 벌었으면 지금과 같은 투자 철학을 정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예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때 당시 전년도 배당률이 10%대인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주 명부 작성 기일이 된 후에는 배당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배당락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주가는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보통은 배당락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정 주가로 회귀한다고 하지만 제 주식은 배당락 이후에도 하락세가 끊이질 않았고 3월 발표된 작지만한 배당률과 함께 30%를 덜어내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손절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때 손절을 안 했더라면 지금 기준으로 70%를 손해봤네요. 다행히 잘 나와서 다른 데에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픈 예시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도 괜찮다면 존버각, 아니라 싶은데도 자꾸 들고 있으면 존망각입니다. 셋째, 세상 돌아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회사 돌아가는 것밖에 안 보이죠. 굳이 찾아서 보지 않는다면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기도 힘들고 알더라도 부분 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타나 특정 종목에 국한하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저처럼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큰 흐름을 보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체의 흐름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강대국들의 흐름은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살려고 했다는 거랑 중국과 러시아가 친하게 지낸다는 거랑 뭐 그런 등등 표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내면을 보면 아주 치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보는 것들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거리로도 좋은 소재이고요. 더욱이 이를 바탕으로 앞을 분석해서 수익도 내게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고. 넷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주식은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할 때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정보를 모으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틈틈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시간들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인 시간들은 나중에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것들을 딱 PC에 저장해 두는데 이게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정말 좋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정보들을 빠르게 상기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한 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신의 방식대로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저와 비슷한 채널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키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거리로 주식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보통 주식에 대해 물어오면 요즘은 어떤 주식이 좋아?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주식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중간에 수도 없이 드는 시간들을 그냥 건너뛰려면 결국 본인만의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득도 본인이 보고 손해도 본인이 보는 것인데 그 판단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행사를 주최한 KB증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그분의 육성이 담긴 그 영상을 제가 함부로 또 쓸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하다 보면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운이 좋게 그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2등이었는데 1등이 됐거든요. 대회가 끝나게 되면 수상 후보의 모든 거래 기록을 거래소에 보내야 하고 이제 그거를 거래소에서 감사를 해서 이 사람이 좀 정당하게 거래를 했는지 그런 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에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3가지 정도인데 연계의심 계좌, 통전매매, 허수주문. 연계의심 계좌는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 계좌에서 A 주식을 사고 다른 계좌에서는 A 주식을 팔든지 하여튼 그런 연계된 무슨 그런 계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대회 기간 동안은 타 증권 계좌랑 같이 거래를 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흔히 있는 일이고 만약 수상할 정도의 결과를 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신 게 통전매매나 허수성 주문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거래소 감사 결과 통보가 오면은 수상자를 확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좌들은 수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 아야 그냥